안녕하세요. 연상TV입니다. 우리나라 현재 지금 취업과 어떤 삶의 목적을 위해서 들어와 있는 외국인들이 200만이 넘었다고 하죠. 그 중에서 이제 중국 동포나 우리가 이제 러시아 계통의 우리 제외 동포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 들어온 이제 외국인들이, 특히 취업과 관련해서 들어온 외국인들이 한 100만 명 정도가 넘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런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되면 기본적으로 본국에서부터 우리나라로 들어올 때 비자를 발급받고 들어오죠. 들어올 때 비자들은 선진국 같은 경우는 이제 A부터 해서 주로 이 비자들을 많이 받고 들어오고요. 기타 이제 개발도상국이나 우리보다 지금 생활 수준이 좀 떨어지는 그러한 지역에 있는 동남아시아나 이런 지역의 국가에서 들어온 외국인들은 E9이라는 비전문 어떤 비자를 발급받고 들어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이 A과 같은 계절 근로자, 농촌과 어촌에 대한 계절 근로자에 대한 비자를 발급받고 들어오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이와 더불어서 이제 우리가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이제 취업이라든지 경제 활동을 위해서 들어오는 목적은 장기적으로 오랫동안 한국 사회에서 머무르면서 어떤 수익을 창출하고 어떤 그들이 삶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비자를 변경하고 체류 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굉장히 그들에게 중요한 어떤 목적이 되겠죠. 자, 그런데 그 중에서도 외국인들이 비자를 변경해 가면서 되도록이면 직업이나 취업에 제약이 없고 거지의 제약을 덜 받는 비자로 가는 것이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 목적에 부합하는 비자가 바로 F2에 같은 거주에 관련된 비자, 더 나아가서는 F5 영주권에 관련된 비자들이 있는데요. 자, 대부분 이제 재외동포와 관련 분들은 F4 재외동포 비자를 가지고 일정 기간에 한국 사회에서 직업을 가지고 근무하다가 F5 더 나아가서는 귀화에 관련된 우리의 이제 국적을 취득하는 귀화 관련된 비자를 획득하는 게 목적이 되겠고요. 기타 다른 지역의 다른 나라에서 온 외국인들은 근로자 역할을 하다 보니까 그런 E7이라든지 E9에서 E7, E7에서 F2, 6, 7, 99 같은 그런 비자들로 전환하는 게 가장 큰 목적이 되겠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이제 우리나라도 외국에서 우리나라로 유학을 오는 학생들이 많은데요. D2 비자죠. 유학 비자를 발급받아서 와서 한국에서 학교를 졸업하고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획득한 다음에 한국 사회에 정착하기 위해서는 D10 구직 비자와 D10 구직 비자를 가지고 본인의 전공과 학교에서 배운 전공과 유사하거나 동일한 계통의 E1부터 E7 비자로 비자를 변경하게 되고요. 이러한 또 전문 직종에 관련된 비자를 가지고 일정 기간 근무를 하다고 해서 F2 비자로 전환하는 것이고, 그 더 나가서는 영주권 F5라든지 더 나가서는 한국 사회 완전히 정착하고 결혼하다 보면은 한국 국민의 국적을 취득하고자 하겠죠. 그런 귀화 같은 그런 비자로 전환되는 것이 일반적인 사례고, 또 최근에 외국인들이 그 목적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각각의 비자의 특징과 체류 자격의 변경의 허가에 따른 여러 조건들, 그런 것들을 말씀드리겠지만은, 자, 그래서 처음부터 한국에 각각의 비자를 가지고 들어와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대로 비자를 전환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그 조건을 충족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런 조건들 중에서 특히 E7에서 F2 거주 비자로 전환될 때는 다른 비자의 변경 조건보다 더 까다로운 것들이 더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F2 비자는 거주 비자지만은 취업이라든지 아니면 차업과 관련된 부분 또는 사업지 이전과 관련된 부분에서 많이 제약이 없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자유스럽게 다른 비자에 비해서 자유스럽게 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선호하는 비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한국사회에 들어와서 비자를 갖고 그러한 단계별로 확대되고 더 좋은 비자로 이전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충분히 준비 과정을 겪어야 되는데요. 가장 기본적인 것들은 기간이겠죠. 체류 기간에, 그리고 그 체류 기간 동안에 동일한 직군이나 직종에서 장기적으로 근무하는 것. 또 더 나가서 F2 비자 같은 경우는 E9이나 E7에서 체류 자격을 변경할 때는 다른 비자보다 더 까다로운 심사를 하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연봉이 되겠습니다. 체류 기간은 기본이고 연봉이 얼마만큼 되느냐, GNI, 그러니까 국민 소득에 준해서 이상이냐 80%냐, 더 나가는 또 1.5배냐와 같은 이러한 연봉에 대한 규제가 따르고요. 두 번째는 자산입니다. 자, F2 비자는 특히 6나 7이나 F2 99 같은 비자들은 거주 요건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 외국인들이 본인들이 한국사회에서 올바르게 가치를 갖고 정착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자산을 가져야 되는데 그 자산에 대한 목록들을 또 중요시 여기고요. 세 번째 중요한 것은 한국 사회에 얼마나 빠르게 녹아 들어가고 한국 문화를 이해하고 한국 사회의 일원으로 살 수 있는가를 보는 것이 중요하겠는데 그것이 바로 토픽과 사회 적응 프로그램을 4단계 또는 5단계를 이수했는가를 보는 거죠. 자, 이런 것 같이 굉장히 다른 비자 변경 조건보다 이런 기본적으로 자산과 연봉과 그 다음에 어떤 사회 적응 프로그램을 이수하는 것에 따라서 이 체류 자격을 변경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처음부터 한국사회에 들어오는 특히 젊은 학생들 같은 경우는 그러한 단계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준비 과정을 사전부터 명확히 알고 계획을 세워서 그렇게 활동을 하고 한국사회에서 적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충족됐다 하더라도 출입국 관리법에 위반되는 범법행위라든지 벌금을 묻는다든지 출국 명령을 당했다든지 기타 등등의 이런 제약 조건이 있게 되면은 결국에는 체류 자격을 변경을 하는 데서 많은 제약이거나 또는 불허가 결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에서도 반드시 알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국 사회에 들어와 있는 많은 외국인들이 본인들이 한국 사회에서 직장을 갖고 터전을 잡고 가족과 생활하기 위해서는 체류 자격이 중요하고 그 체류 자격에 따라서 내 활동 영역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것들 명확히 알고 준비하시길 바라고요. 가장 근본은 오랜 기간 동안 한국 사회에서의 법을 위반하지 않은 상태에서 꾸준히 합리적이고 합법적으로 또 선하게 다양한 봉사활동을 통해서 한국 사회에 기여하였다라는 그러한 어떤 조건, 그런 것들이 충족된다면은 더없이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우리 사회는 지금 다변화 사회고요. 외국에서 많은 외국인들과 노동자들이 앞으로도 끊임없이 진출하고 들어올 겁니다. 그러면 그런 분들에 대한 다양한 사회 구조와 더불어서 사증의 변화도 일어나겠지만은 현재 지금 한국 사회에서 요구하는 그러한 체류 자격의 조건과 그런 내용들을 들어와서 우리나라에 들어와 생활하고 계신 외국인들은 명확히 좀 사전에 알고 또 전문가에게 이것들을 사전에 의뢰함으로써 내가 가고자 하는 길들을 한 단계 한 단계 한 단계 미리미리 준비해서 간다면은 앞으로 계속 한국 사회에서 좋은 사회 구성원으로서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은 체류 자격별로 우리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전반적인 걸 말씀드렸고요. 이제 다음부터는
자격별 변경에 대한 조건들과 기본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틈틈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